자, 복습 한번 해볼게요. 생각들 많이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. 진토는 뭐였죠? 술을 가두고 화가 시작되는 시기였죠. 주변의 습기를 모두 빨아먹는 물 먹는 하마와도 같았죠. 이것도 일간별로 뭐가 힘들게 할지도 한번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죠. 수가 인성인 목일간 같은 경우는 이 재성이 인성을 흡수해버리니까 현실이 돈을 벌어야 해서 학업을 제대로 잊지 못하게 하거나, 게다가 또 간목이라면 겁재까지 키워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, 수가 재성인 토일간은 이 재성을 흡수해버리니까 내 영역이 자꾸 없어지는 것이거든요. 이게 내 영역이 없으니까 이제 비겁에게 자꾸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는 것이고, 또 수일간은 진토가 자꾸 나를 얽매이니까 그것이 이제 고될 것이고, 수가 식상인 또 금일간은 인성이 또 자꾸 나를 또 손발을 묶이니까 그것이 또 힘들 것이고, 수가 관성인 화일간은 또 이제 자꾸 체면 상할 일이 또 생기고 구설수에 오를 일 등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힘들어질 수 있겠죠. 뭐 이런 점도 한번 주의해 보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술토는 화를 가두어 두고 또 수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했어요. 이 주변의 화기를 모두 빨아들이는 압력밥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제가 추천드렸던 실전풀이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전쟁으로 인해서 베테랑 군인들이 이 한 곳에 모여있는 그 경금 절벽에, 그 술토의 산에 모여있는 그 검투사 훈련소, 딱 경술이잖아요.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 술토가 그만큼 그 전문적인 것들이 압축되어 모여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봄 기운과 같은 진토와는 좀 다른 의미가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술토는 어느 한 분야의 도사와도 같은 느낌으로 많이 비유하기도 해요. 그래서 이런 술토 비겁을 다스리는 자라고 해서 제가 그래서 그분을 스파르타쿠스로 훈련하는 훈련관이라고 비유를 했던 거예요. 그리고 술토에 대한 지난 영상을 잘 이해하셨다면, 이 술토는 신금을 넣고 가열하는 그 뻥튀기 하는 거라는 것도 이해하셨을 거예요. 그러면 일간별로 이 술토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겠죠. 응? 이 클간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 자영업자라고 쳐봐요. 그러면 이제 관을 막 키워.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? 관을 막 키워가지고 뻥 한번 튀겨가지고 팔아먹을 수 있겠죠. 잘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. 왜 자영업자들이 가장 문제인 게 뭐냐면, 잘 될 때 비싸게 못 팔아먹고 나와서 그게 가장 문제거든? 근데 그거 잘할 수 있다고. 무조건 나쁜 게 아니야. 그리고 토일간 같은 경우는 요럴 때 도서관 가서 열심히 뭔가에 빠져들어가지고 하면 인성이 한번 튀기겠죠. 남들 몇 년간 하는 거 인성이 한번 뻥 튀기 된다고. 그리고 금일간 같은 경우는 이 비겁들한테 인성적으로 뭔가 잘 해주면 소문 나겠죠. 응? 이게 무슨 뜻이냐면 뻥하고 화가 된다고. 뭔가 아이디어를 통해서 단번에 유명해질 수도 있다고. 그리고 또 수일간 같은 경우는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다 모아가지고 이 술토 안에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. 돈 다 끌어 모아가지고 이 지장간에 이 손톱만한 이 문서 잡아 놓으면 이게 뻥 터질 때 어떻게 된다? 뻥 하고 이제 돈이 된다. 이게 아니면 없는 돈 끌어 모아가지고, 술토가 지난번에 캐나다라고 그랬죠. 어디든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면 나중에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다. 병정화 일가는 뭐예요? 모아놓은 돈을 어떻게? 이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쪽에 속하게 되는 거죠. 단 이 술토에 타이머가 맞춰져 있는 거니까. 잘 생각해 보셔야겠죠. 자, 오늘은 축토 시작하겠습니다. 축토는 금을 가둬두고 목이 시작되는 시기예요. 그러니까 추운 엄동설안의 한기를 가두고 안은 꽁꽁 얼었어. 근데 바깥에는 이제 막 얼음이 녹아. 금이 죽고 목이 살아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야? 얼음 냉동 창고와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축토 안은 막 추운데 바깥에는 이제 얼음이 녹는 시기가 된다고. 축토의 임무는 바로 이 얼음 냉동 창고와 같이 이렇게 열고 닫고 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, 보세요. 진토는 뭔가 이렇게 키워 먹어야 돼. 키워서 먹어야 돼. 막 길러낸다고 그랬잖아요. 심어 놓고 이게 막 자라나면 키워 먹는 재미가 있어. 그리고 이제 술토는 끌어 모아가지고 이 뻥튀기에 먹는 재미가 있다고. 그런데 이 축토는 뭐예요? 그냥 얘는 원래 저장돼 있는 게 많아. 이 농번기로 보면
수확을 해가지고 냉동창고에 저장하는 시기잖아요. 그러니까 원래 저장되어 있는 게 많아. 그러니까 시베리아에 원유가 저장되어 있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 돼. 이건 그냥 그대로 꺼내서 먹기만 하면 돼. 이걸 그대로 인류 문화의 유산으로 대입을 해보자고요. 그러면 바로 이 고고학이라든지 뭐 역사라든지 철학, 종교와도 같은 것이 되는데, 그래서 이 축토 있으신 분들이 뭐 그런 분야와 관련돼 있다고도 보는 거예요. 근데 문제는 잠겨있다. 이걸 열어야 한다는 미션이 걸리는 거죠. 그러면 이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, 이 냉동고 열쇠는 뭐다? 뭘까요? 이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 정도 설명드렸으면 나와야 되는데, 응? 뭐다? 하나, 둘, 셋. 봄이라고 그랬잖아요. 잇목만 오면 그냥 열어줘. 열쇠야, 열쇠. 뭐 다른 방법도 있어요. 뭐 병화나 정화로 이렇게 막 냉동창고를 녹여가지고 뭐 이렇게 여는 방법도 있지만,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게 스무스하게 여는 거는 이 열쇠를 여는 게 가장 좋은 거라는 거죠. 이 엄동설안에 싹 트는 희망 같은 이 봄 기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, 얘는 스르르 열어준다고. 근데 이 열쇠를 사준에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. 이게 근데 대운에서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. 그래서 축토도 다른 토들과 마찬가지로 또 언제 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 수 있겠죠. 그게 키워드예요. 그럼 여기서 일간별로 한번 보겠습니다. 내가 간목일간인데 축토가 있다. 그럼 뭐가 되겠어요? 이러면 그 축토 세상에 내가 희망이라니까? 내가 희망해, 내가. 그 축토 세상에 내가 열쇠야. 제가 지난 그 술토 영상에서 이거 자꾸 이렇게 예로 들어도 될런가 모르겠어요. 근데 그 홍익학당에 그 윤홍식 대표님 잠깐 설명드렸었잖아요.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연월의 세상이 다 축토야. 꽁꽁 얼어붙은 축토의 세상에 내가 딱 간목으로 올라와 있어.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. 축토가 또 정신세계를 뜻하기도 하거든요. 이런 분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다. 이제 진술충미 다 설명드린 후에 형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, 여기서 축토는 이 술토의 폭발을 막는 안전피인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. 그 다음으로 을목한테는 이 축토는 재성창고가 되는데, 이걸 누가 열어준다? 그쵸, 겁재가 와서 열어준다. 참 이상하지 않나요? 겁재는 재성을 분탈해가는 성분이라는데, 그쵸? 겁재가 와서 문을 열어준다니. 이러면 친구랑 같이 어디 놀러가서 친구랑 같이 나이트 가서 부킹했는데 결혼하신 분들도 있어요. 내년 신축년은 좀 신금이 천간에 떠 있으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보석상자야, 보석상자. 이거 열어보라 이거지. 사람들이 굉장히 현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이다. 원래 이거 열어보라 이거지. 간목일간에게는 참 좋은 한 해가 될 것 같아요. 병화일간에게 축토는 상관이죠. 여기에 인목의 인성까지 가졌다면 뭔가 이제 AS맨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되는데, 왜? 내가 축토 열어주는 사람이잖아요. 내가 문 열어주는 사람이야. 정신세계를 의미한다고도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고 보니까 내년은 이 본상자네. 내년 그냥 열리겠네. 간목일간이나 병화일간에 목이 있으신 분이라면 내년에 아주 귀하게 쓰여질 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잠깐 뭐 말하다 보니까 내년 뭐 일간 한 해 운세 같이 돼버리네요. 아무튼 뭐 겸사겸사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. 다음은 정화일간에게 축토는 나를 가둬두는 식신이 돼버리죠. 거기에 뭐 백호까지 있고 그러니까. 그러면 이게 천간에 재성이 있고 그러니까, 왜 이러면 은행에 금고 털려고 들어갔다가 내가 갇혀버릴 수도 있거든요. 돈 가지러 들어갔다가 내가 갇혀버린다고. 응? 근데 그러지 않으려면 내가 뭘 갖고 있어야 된다? 갑인목이 있어야 된다. 그래야 내가 열쇠 들고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. 천간에 재성이 보이면 이거 욕심 부리다가 쳐버리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럴 거예요. 을목 있으면 안 되나요? 안 됩니다. 을목 토를 열기가 힘드니까. 그러니까 무토와 기토는 천간에 식상이 있으니까 이거 엄청 낑낑대면서 막 이렇게 할 거란 말이지. 특히 이제 기토는 정화와 마찬가지로 잘못하면 이게 홀랑 갇혀버린다니까. 이럴 때는 셀프로 어디 찾아 들어가서 무언가에 좀 집중해서 뭔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게 가장 좋아요. 금일간 같은 경우는 경금일간도 축토에는 주의를 좀 해야 된다. 내년은 겁재의 정인 인성에 자칫 잘못하면 홀랑 빠져들 수 있다는 거죠. 정인을 열려다가.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이제 친구가 와서 그러는 거야. 너한테 제한 시간 1분을 줄 테니까 이 금고를 열면 이 안에 있는 돈 너한테 다 주겠다. 그러면 사람이 빠져 안 빠져?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. 왜 그런 리얼리티 프로그램 많잖아요. 제한 시간 내에 이거 풀면은 뭐 몇백만 달러를 다 드리겠습니다. 뭐 그런 거 많잖아요. 이게 관까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.
경금일간 같은 경우는 정화도 임묘되고 하다 보니까, 그리고 그 현실성이나 가치관까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잘못하면은 회사 그만두고 뭔가에, 그러니까 다단계 같은 거 조심해야 되겠죠. 다단계 같은 거나 아니면은 요럴 때 막 도를 믿으십니까 뭐 이런 분이 나타나실 수도 있고, 정제와도 관련돼 있으니까 문서도 잘 살펴보셔야 되고, 하여튼 경금일간은 내년에 좀 조심하셔야 된다. 또 괜히 찜찜한 얘기 들으셨다고 괜히 싫어요 누르지 마시고 좋은 얘기 듣는 것보다 이런 얘기 듣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인계수 일간한테는 관이 되는데, 이 관성이 천간에 인성을 띄우고 왔잖아요. 그러면 여자분이라면은 연애사일 확률이 높아요. 인성과 관성이 같이 이렇게 오니까 이러면 피하기가 쉽진 않아. 왜냐면 관이 내 마음에 쏙 들게 오거든. 또 내가 관의 입장에 맞춰서 또 굴겠다가 되니까.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된다? 내가 인목의 식상으로 관에 문만 열고 들어가면 된다. 뭐 천간의 화의 재성으로 살살 녹이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성의를 보이면 된다. 축토관은 희망의 인목을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으로도 좋습니다. 내년 한 해는 어쨌든 모든 일간에게 같은 미션이긴 한데 1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축토를 열어라가 되는 겁니다. 신금의 보석상자를 열어라. 진토 말씀드렸고 술토 말씀드렸고 미토는 아직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, 이제 축술미가 뭐냐면 이게 안 열리니까 막 이리저리 집어 던지는 거거든. 생각해봐요. 그 당사자 얼마나 답답해. 술토에는 완전 밥통이야, 밥통. 화 막 다 빨아들이는 밥통이고, 진토에는 목말라 죽겠는데 안 열리는 물통이고, 응? 축토에는 안에 뭔가 들었는데 깡통이고, 얼마나 답답해. 그러니까 이걸 부셔가지고 막 이리저리 집어 던지고 하는 거예요. 안 열리니까. 그러니까 축술미가 무서운 거예요. 잘 생각하셔야 돼. 잘못하면 이게 다 튀어나온다는 거야. 다 튀어나와. 다 튀어나와서 수습이 안 되는 거야. 수습이 안 된다는 건 좋은 것만 나오면 괜찮은데 옛날에 묵혀놨던 과거의 문제들까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. 괜히 무리했다가. 물론 잊어버렸던 돈을 찾게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. 어쨌든 열쇠가 어디 있는지 잘 찾아봐야 된다는 거지.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이것도 연월일치로 키가 어디 있는지 잘 보셔야 돼. 만약에 연주에 있다, 이건 조상이에요. 조상이 축토를 열어줄 수 있는 키워드가 되니까, 자기가 생각하는 세계관이 다 다르니까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수호신이 될 수도 있고 조상이 될 수도 있고, 어쨌든 기도하세요. 기도하시면 그 축토 안에 들어있는 거를 또 얻을 수 있는 키를 주실 테니까 기도를 하시면 되고, 만약에 일지에 있다, 그럼 배우자가 열어주는 거야. 배우자가 열어주는 거니까 배우자한테 잘하시면 되고, 그리고 시주에 있다, 내 자식이 열어줄 수도 있고, 내 안방에서 열 수 있는 거니까 내 스스로 찾으면 되는 거고, 월주에 있다, 그럼 내가 사는 세상에서 아니면 부모님한테 십성으로도 찾아볼 수 있고 궁성으로도 찾아볼 수 있는 거니까 내년 보석상자를 모두 다 획득을 하셔가지고 모두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은 미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